세상의 모든 것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도록 자세히 들여다봐야겠다. (2018년) 책의 해를 맞아 국립중앙도서관이 준비한 시간 독서,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와 함께 있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소영입니다. 사서분들과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고민 맞춤 책 큐레이션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방송 보시고 후기 남겨주시면 도서 기프티콘 그리고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와 함께 해줄 사서분이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강혜선입니다. 네, 오늘 강혜선 사서님이 1등으로 네. 저와 함께 하게 되셨는데 좋은 사서가 좋은 도서관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도서관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사서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 이거를 잘 모르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이에요? 저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이제 수집하고 정리하고 이용자에게 이용시키는 역할 그리고 보존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책과 이용자를 연결시키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코너 어서와 국립중앙도서관은 처음이지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해서도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조금씩 사서분들을 제가 만날 때마다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국립중앙도서관에 총 몇 권의 책이 있나요? 저희가 2015년 5월에 천만장서 달성 기념 행사도 했었는데요. 천만장서요? 예. 현재는 2018년 1월 기준으로는 1,100만 권 장서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가나요, 이 도서관에? 저희가 그래서 서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본관 서고는 한 약 3,900평 정도 되고요. 새로 지은 디지털 보존 서고는 그또 3,800평 정도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국립중앙도서관의 책들이 어떻게 이제 모으게 되는 건지. 저희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0조에 따라서 납본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도서관을 발행하였을 때 그 30일 이내에 도서관에 2부씩 납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한 본은 이제 열람으로 서비스를 해드리고 그리고 한 본은 저희가 이제 보존 목적으로 후대 전승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 중앙도서관에서는 디지털 자료로도 사실 책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작업은 일일이 다 하시는 거예요? 도서가 오래된 도서일 경우에는 이용을 많이 하시다 보면 훼손이 더 많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스캔을 통해서 저희가 원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책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공공도서관처럼 베스트셀러나 아니면 소설 같은 분야도 많이 대출하시긴 하시지만 좀 국립중앙도서관만이 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관보라든지 족보 그리고 거의 모든 종류의 잡지나 신문까지도 있거든요. 잡지도 네. 있어요? 신문도? 네, 잡지, 신문, 정부 간행물까지 그런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이용하러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보러 국립중앙도서관에 올 수가 있군요. 네, 이렇게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중앙도서관을 애용하시는 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고민 사연을 함께 읽어보고 사서분들이 맞춤책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사서분들의 책 큐레이션 시간, 마음을 읽는 서가 시간입니다. 평소에도 사서분들이 이용자분들에게 책을 추천해 주시는 경우가 있나요? 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사서에게 물어보세요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제 직접 오셔서 이런 책을 찾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직접 안내도 해드리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궁금한 주제에 학술 질문을 하셨으면 사서들이 그것에 맞는 참고 정보원을 답변해드리는 서비스거든요. 네.
이 직장에서가 아니라도 이제 사서라고 하면 야 너가 사서니까 좀 알려줘 이런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친구들이 많이 장난 반 진단 반으로 물어보거든요. 뭐 그러면 뭐 저도 네. 장난 반 진단 반으로 책 추천도 추천을 해주고. 해드리죠. 네. 뭐 워낙 그런 일을 주변 분들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제대로 된 임자를 찾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처음으로 온 고민이 무엇이고 어떤 책을 추천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사연을 제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햄릿입니다. 뭔가 저는 결정을 할 때 늘 주저하게 됩니다. 맞는 결정을 한 걸까? 더 좋은 선택지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하우가 쌓이면서 좀 더 빠른 결정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넘쳐나는 정보량에 꼼꼼히 살피다가 제풀에 지쳐버리고 말아요. 지긋지긋한 선택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는 책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인 거죠. 약간 매사에. 그렇죠. 저도 조금 이런 편이기는 해요. 이제 카페만 가도 무슨 음료를 마셔야 될지를 되게 오랫동안 고르는 편인데 사소님은 저도 그래서 카페나 네. 식당에 가면 항상 베스트 써져 있는 메뉴만 고르는. 약간 나름의 네. 선택의 기준을. 그렇죠. 그럼 오늘 이제 강혜선 사소님의 추천책이 궁금한데 어떤 책인가요? 제가 추천해드릴 책은 조나 버거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인데요. 여기서 조나 버거는 모든 사람들의 선택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 의해 결정한다고 실험과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럴 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나다니다가 내가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아 그래 요즘은 뭐 분홍색 옷이 이상하게 예뻐 보여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의 주관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어디에선가 나한테 그런 영향력을 준 건지 그런 걸 항상 좀 의심하게 되기는 해요. 그렇죠.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도 들고. 그쵸. 네, 그래서 책이 실험하고 사례가 이제 좀 섞여서 나열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다 비슷한 차를 샀을 때 그 차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많이 샀으니까 나는 싫어하는 사람들도 맞아요. 있죠. 네네네. 이 반대되는 성향은 왜 그런지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케팅 같은 거 할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를 좀 파악하고 실험을 좀 적용하면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이네요. 네, 그렇죠. 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많이 받는 분야 중에 하나가 도서 분야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좋은데 주목을 못 받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시고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또 더 많이 보시고 이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뭐 대표적인 예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책을 보시면 2007년도에 출판되었고 2010년도에는 영화화되기까지 네. 했어요. 근데 이제 대중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건 2016년에 맨부커상을 받고 난 이유인 것 같아요. 수상함으로써 가치가 더해지고 그리고 노출이 많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 측면에서 보면은 공공도서관 대출 1순위를 계속 오래 했을 정도로 좀 영향이 많이 있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의 최고의 장점은 적절한 실험과 사례 배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뭐 실험 외에도 여러 가지 실명을 거론한 사례들이 이 책에 되게 많다면서요? 그렇죠. 예를 들어보면은 저지 쇼어에 출연한 스누키 사례가 좀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스누키가 좀 핫한 인물이긴 하지만 이미지가 평소에 좀 좋지 않은 스타여서 그녀가 뭐 자신의 브랜드를 매지 않게 하려고 그 경쟁 브랜드인 굿을 선물로 했다고 해요. 어떤 브랜드에서? 그렇죠. 네, 상대 브랜드에서 어머. 굿 선물해서 이걸 매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어머. 해요. 이런 걸 보면 왜 선택했을까에만 좀 중점을 두는데 조금 비틀어서 생각하면 다른 거는 왜 선택 안 했지? 이런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포인트여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사람들에게 미치는 이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감안해서 나온 마케팅 방법들인 거죠? 네, 그렇죠. 저는 뭐 이런 것도 이상적이었는데 이 태풍 카트리나가 많이 오르내렸을 때 이 K가 들어간 이름들이 많아졌다고 태어난 아기들한테 좀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뭐 태풍 이름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많이 들어서 은근히 무의식 중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식 이름을 지을 때 사실은 정말 열심히 고민해서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해에 많이 들었던
태풍 이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런 게 저는 상당히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세상에 선택의 영향을 안 받는 선택이라는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남편? 결혼은 남편? 사랑으로만 결정하시는 남편도 이 주변에서 그런 거 좀 듣잖아요.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인지. 저도 아마 분명히 결혼할 때 그런 선택이 좌우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결혼도 아마 보이지 않는 영향력으로 제가 그분을 골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이 뭐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좀 후반부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선택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동기가 어떻게 오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기술을 하고 있어요. 사회심리학자 밥 자이언스가 한 심리 실험인데요. 바퀴벌레가 달릴 수 있는 조건의 경기장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지켜볼 수 있는 관중석을 만들어요. 그리고 두 가지 실험을 하는데 하나는 직선 트랙 그리고 하나는 복잡한 구조의 트랙을 만들어서 바퀴벌레를 달리게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직선 코스일 때는 바퀴벌레가 있을 때 보고 있을 때 더 빠르게 탈출했고 복잡한 구조에서는 관중이 오히려 없을 때 더 빠르게 탈출했다고 해요. 약간 저는 근데 이제 그 읽으면서 바퀴벌레 실험하는 그 모습 같은 게 약간 상상이 되면서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집어가지고 바퀴벌레 실험을 했을까 생각도 나고 그런 생각들이 약간 나면서 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별걸 다 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바퀴벌레로 뭐 이런 실험을 한다는 자체가 좀 기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바퀴벌레 실험을 한 이 자이언스의 결론은 내가 잘하는 일, 그러니까 직선 코스를 갈 때는 보는 사람이 있는 게 좋고 그리고 어쩌면 좀 미숙하고 어려운 일일 때는 오히려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 게 독이 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기 네. 위해서 바퀴벌레 실험을 한 거겠죠. 네, 맞아요. 마케팅만을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뭐 관리자들이 보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뭐 능률을 더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책인 것도 분명한 것 같고요. 네. 이 고민이 올려주신 이 김햄린 님이 혹시 고민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닐까 막 나에게 미친 영향력이 무엇일까 이러면서 더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드는데 그래도 조금 더 현명한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라는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러면 사서님이 선택한 이 책의 결정적 페이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나요? 보이지 않는 영향력의 78페이지 내용인데요. 우리는 타인을 유용한 지름길로 활용한다. 일종의 필터로 말이다.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 있다면 그 책의 내용을 훑어볼 가능성이 높다. 어떤 노래가 이미 인기를 끌고 있다면 그 곡을 한번 들어보려 할 것이다. 타인을 따라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주며 우리가 좋아할 만한 무언가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 오늘 그 햄리 씨 사연에는 뭔가 이 페이지가 해답이지 않을까. 어떤 걸 고를지 고민이 된다면 네. 먼저 선택하지 말고 좀 누군가 선택한 걸 보고 참고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실패할 확률도 훨씬 줄게 되겠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최고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좀 강박에서 약간 벗어나면 좀 선택할 때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것도 좋은 듭니다. 생각입니다. 네, 오늘 독서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와 함께 있다 프로그램을 해봤는데요.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제가 첫 회라서 약간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뒤에 사서분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도서관이 이제 새롭게 변화하는데 그 모습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오늘 첫 방송부터 잘 하셔가지고 다른 사서분들이 좀 긴장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 방송 보시고 후기 남겨주시는 분들께 커피와 도서 기프티콘이 나간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재미있는 책 수다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